그치? 예를 들어 가주어일 때도 이런 가주어일 때는 이런 투부정사를 써야 되지만 이런 가주어일 때는 이 투부정사를 못 쓴다라는 게 있다면 그걸 우리가 좀 더 외워야 될 텐데 다행히 그건 없어. 그리고 뭐 이런 문장에 투부정사는 주어로 못 쓴다라는 제한도 없어. 그러면 결국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어떤 제한성이 있을 때 우리가 암기가 필요한 거잖아. 어차피 다 되는데 뭐하러 외워? 그치? 그러면 암기해야 되는 파트는 몇 개일까? 2개예요. 요 경우랑 요 경우라는 거지. 그치? 됐죠? 그래서 이 타동사에 따라 투부정사를 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ing를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우리 이 타동사를 뭐 해줘야 돼? 열심히 암기해주면 되겠다. 맞지? 그치? 그 다음 오늘 동사도 마찬가지죠? 자, 이 동사에 따라 투부정사를 쓰는 것도 있지만 뭐 동사 원형 쓰는 것도 있고 ing 쓰는 것도 있잖아. 그치?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 오형식 동사에서 외워줬죠. 아까도 쌤이 잠깐 얘기했지만 그치? 알겠죠? 그러면 얘를 정확히 외운다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나오겠니? 이걸 쓰는 아이인데 이렇게 썼어. 그럼 틀렸다고 하면 돼. 이거 쓰는 아이인데 이거 맞게 썼어. 그럼 맞았다고 하면 돼. 알겠습니까? 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치? 암기라는 건. 됐죠?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요렇게 투부정사로 쫙 펼쳤을 때 요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암기 말고 조금 따로 생각해야 될 건 있습니다. 뭐죠? 예지. 그치? 그 다음에 예지. 얘는 별표가 2개여야 돼. 왜일까? 자, 문장 처음에 투부정사를 쓴다면 주어긴 하겠지만 만약에 똑같이 문장 처음에 이렇게 대문자로 투부정사를 썼지만 영어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컴마 중요하다고 했죠? 컴마가 있고 주어가 있고 동사가 다시 나온다면 이때 투부정사는 주어가 아니라 이건 뭘까? 부사야. 그치? 그 다음 타동사 옆에 투부정사가 목적어기 때문에 명사인데 그치? 자동사 옆에 투부정사는 뭘까? 그건 부사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우리가 따로 좀 요로 빼가지고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지. 다음 중에 투부정사가 명사냐 부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시작할게. 나는 원합니다. 뭐를 시험을 합격하기를. 그치? 나는 기다렸습니다. 뭐를 to meet you 당신을 만나기 위해. 이 느낌 오시죠? 얼핏 보면 이 모양이 지금 위치적으로 동사 옆자리여서 똑같은 성분 같아 보이지만 다르다는 거지. 그치? 네. 여기 to 얘는 무슨 용법이야? 이건 목적어야. 목적어니까 우리가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이라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치? 자, wait는 대표적인 무슨 동사죠? 자동사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얘가 목적어가 아니라 뭐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부사적 용법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됐죠? 네. 물론 동사를 외우는 게 가장 좋아. 그치? 자동사 뭐 있어? 뭐 wait, 또 뭐 stay, 또 뭐 become, grow, go, run,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외우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뭐 사람이니까 까먹을 수는 있겠죠. 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뭐 까먹을 수 있잖아. 그래도 문제 맞춰야 되잖아. 그럼 뭘 우리가 알면 돼? 내가 정작 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는 살짝 까먹었지만 또 어떤 개념만 알고 있다면 최소한 문제를 맞춘다? 이 문장과 이 문장의 해석상 차이가 뭐야? 나는 시험을 합격하는 것을 원하다야 것을 원한다야? 것을 원한다지. 목적어니까 뭐로 발음돼? 을로 발음이 돼. 맞니? 그럼 얘는 나는 당신을 만나는 것을 기다리다야 당신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다야? 당신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다죠. 그치? 그러니까
해석상으로도 을로 발음이 되면 목적어고요. 뭐뭐 하기 위해 로 해석이 되면 부사입니다. 그치? 근데 이게 애들이 해석을 또 엉터리로 하면 그럼 어차피 못 맞춰. 이 문장 해석하라고 했더니 쌤 얘도 을로 해석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당신을 만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약간 그렇듯한데요? 너 뭐해? 저는 지금 그녀를 만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렇듯한가? 이거 만약에 그렇듯하다면 이건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의 문제야. 알겠습니까? 이상한 거야. 알겠지? 당신은 만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이상하잖아.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타동사로 이 투부정사가 명사인지 부사인지 정도도 당연히 정확하게 좀 구분하면 됩니다. 이러면 사실 용법 문제는 이러면 끝나. 알겠습니까? 이런 거 보일 때 뭐야? 명서, 부서. 그치? 됐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봤을 때 얘가 누구야? 타동사야. 그치? 그리고 해석도 그는 액션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목적어니까 얘는 명사겠죠. 자, 문장 처음에 투부정사 썼으니까 당연히 명사겠죠. 가주어 썼으니까 당연히 명사겠죠. 됐지? 자, 명사일 때 중요한 거는 딱 하나만 주의하면 되죠. 뭐죠?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치? 단수 취급한다. 투부정사 주어, 동명사 주어일 땐 단수 취급한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목적어 타동사 옆에 오니까 명사, 부정어는 무조건 앞에. 보호로 쓰인대 비동사 옆에 쓰였대. 그치? 어드바이즈도 못 쓰는 아이니까, 투부정사 쓰는 아이니까. 그치? 그래서 위치를 보고 판단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뭐 아직도 얘가 뭐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던데, 위치로 하면 그냥 바로 1초 컷이야. 해볼게. 1번 이거 뭐야? 문장 처음 주어 얼마나 쉬워. 그치? 2번 뭐야? 비동사 옆에 있으니까 주격 보어. 그쵸? 3번 뭐야? 타동사 옆에 있으니까 목적어. 4번 뭐야? 오형식 동사 목적어 옆에 있으니까 목적격 보어. 알겠지?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틀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B번도 1초 컷이죠. 아까 투부정사 주어일 때 뭐 주의하라고요? 단수 취급해야 된다고요. S 붙이면 되고요. 그치? 네, 그 다음에 비동사 옆에 투부정사 보호로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치? 네, 됐니? 그 다음에 그녀는 선택했다 뭐를 고기를 먹지 않는 걸. 뭐 부정어 앞에 잘 썼으니까 맞겠죠. 됐지? 그래서 뭐 어렵지 않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게 뭐다? 위치적으로 우리가 투부정사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의문사 투부정사. 자, 의문사 투부정사 되게 쉬운 문법이야. 두 가지만 주의하면 돼. 문법은 내가 뭐라 그랬지? 마치 수학 공식처럼 나오는 것만 해. 알겠지? 왜? 그것만 해도 지금 복잡해. 알아야 될 것만 알기도 힘든 판국에. 그쵸? 네. 자, 의문사 투부정사는 잘 들었어요? 의문사라는 거 보통 더블 H란 단어로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당연히 옆에 투 부정사가 나오겠지? 그치? 네, 이게 기본인데 이 중에 슬쩍 어떻게 낸다? 더블 H를 써놓고 투부정사 말고 이렇게 ING를 써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틀렸다고 해주면 되고요. 왜? 여러분들은 어차피 해석으로 이게 언젠지 어딘지 어떻게인지 이 정도는 구분해. 그치? 그리고 또 뭐는 안 된다. 뭐는 없어? 의문사가 뭐야? 그러니까 당연히 니네 이건 알아. 후투.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해. 후투. 그치? 뭐 이거 못 봤잖아. 후투 이런 거. 그치? 근데 when to 이런 거 본 거 같고 where to 이런 거 본 거 같고 how to 이런 거 본 거 같고. 그치?
근데 Y2? 이런 것도 어디선가 본 것 같아. Y2 될까? Y2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네, Y2라는 건 없다. 1초 컷. 알겠죠? 됐죠? 그래서 Y2라는 건 없다. 어차피 후투는 어차피 내지도 않고 그치? 후투는 누가 봐도 없잖아. 그래서 Y2 부정사라는 거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WH 의문사 ing라는 것도 없다라는 거. What ing, when ing, where ing 이런 거 틀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자 WH 투부정사를 뭘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앞쪽에 주어 동사 있을 거야. 쉬운 문장 요 유형은 easy. 쉬운 유형. 왜? 그대로 갖다 쓰면 돼. 그대로 갖다 쓰고 그러면 WH가 나오잖아. 그치? WH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주어 무조건 여기 갖다 쓰면 돼. 그 다음에 요 투부정사를 뭘로만 나타낸다? should 동사로만 나타내면 구를 문장으로 완벽히 바꾼 거예요. 엄청 쉽죠? 그치? 해볼게.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what 뭐를 모르겠다. to do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문장을 이제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쓰면 돼? 이건 그대로 가죠. 그 다음에 앞쪽에 뭐밖에 없어? 어차피 주어 동사밖에 없잖아. 그러면 what 쓰고 내가 무슨 주어? 여기 있는 이 주어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I should do 이렇게 쓰면 완성. 쉽죠? 그러니까 이건 쉬워. 왜? 어차피 주어가 하나밖에 없었잖아. 맞니? 그러니까 걔 갖다 쓰면 돼. 그 주어가 I면 I 쓰고 되면 U면 U 쓰면 되고 He면 He 쓰면 되고 Mary면 Mary 쓰면 되고 Tom이면 Tom 쓰면 돼. 근데 우리가 그나마 조금 어려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약간 따져야 되는 게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는데 목적어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WH로 썼을 때 그렇다면 과연 여기까지는 똑같겠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똑같겠지만 그 다음 WH를 쓰고 그 다음 얘가 별표지. 즉 문맥상 주어를 욜로 써야 되는지 목적어를 욜로 써야 되는지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해석을 어느 정도만 하면 당연히 구분돼. 네. 그럼 요 예문 하나 해볼게. 선생님이 말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뭐 하라고? 공부 좀 하라고. 그치? 그러면 이 문장은 지금 선생님이 주어고 미가 목적어잖아. 맞지? 그러면 얘를 만약에 문장으로 바꿀 때 저 to study hard인 문장을 주어를 누구로 잡아야 돼? 야, 선생님이 자기가 공부하라고 애한테 말하겠니?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공부를 누구 보고 하라는 거야? 나 보고 하라는 거잖아. 이해돼? 그러면 이 문장을 바꿀 때 어떻게 바꾸면 돼? 이 문장을 바꿀 때 The teacher told me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의문사를 이렇게 넣을 거 아니야. 그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때를 말해줬다. 그러면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해? 내가 하잖아. 그럼 뭐 쓰면 돼? when 쓰고 나를 주어로 잡으면 되죠. 내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때겠구나. 그치? 선생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때를 말해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나온다는 거지. 예를 들어 뭐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 뭘 물어봤어?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물어본 사람이 가겠는 거야? 아니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가는 거야? 물어본 사람이 가겠지. 지금 이해되세요? 누구 주어로 잡아야 돼? 물어본 사람을 주어로 잡아야지. 지금 알겠어? 됐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차피 앞쪽에 주어 동사 주어밖에 없으면 그냥 이거 갖다 쓰면 돼 무조건. 알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문맥을 봐야 되는 게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을 때 얘가 한다는 얘기인지 얘가 한다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처럼 예를 들어 이거 선생님이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목적어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목적어를 주어주면 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예를 들어 뭐 the stranger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이 ask 물어봤다. 누구한테? 나한테. where to go 뭐 the grocery store. 자 식료품 가게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물어봤어. 누가 식료품 가게 간다는 거야? 물어본 사람이 가겠지, 그치? 그럼 그 문장은 누구로 주어로 잡으면 돼? 주어로 잡으면 되지, 그치? 이해되죠? 더 스트레인저로 주어로 잡으면 되잖아, 맞지? 알겠죠? 네. 되셨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어렵지 않지? 네. 자 의문사 투부정사는 의문사 이렇게 의문사 투부정사는 이렇게 바꾸면 된다. 그치? 그 주어가 없으면 그냥 위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쵸?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해석으로 얼마든지 구분됩니다. 1번 해볼까? Traffic light inform. 자, 신호등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을 거리를 걸을지를 알려주는 거야. 언제 거리를 걸어야 될지 아는 거야. 언제 거리를 건너가야 될지 알려줍니다. 그치?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어디에서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된다. 좀 이상하죠? 그치? 네, 어떻게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아우, 그치? 네, 됐죠? 그 다음에 후투는 잘 안 쓰기는 하는데 있긴 있어, 그치? 그래서 누구를 초대해야 될지 어려운 결정이다, 그치? 네, 후투는 잘 안 쓰긴 하지만 있긴 있는데 Y2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 Y2는 무조건 1초커. 됐죠? 네. 그 다음 4번 별표. 자,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 잘 봐야 돼. 의문사 투부정사 중에서 이게 가장 오답률 높은 파트야. 봐. what to야 when to야? 4번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1번, 2번, 3번은 해석이 너무 명확했잖아. 그치? 그치? 근데 4번은 약간 해석 잘못하면 유니폼은 걱정을 줄여준다? what to wear 뭘 입어야 될지 걱정을 줄여준다? 언제 입어야 될지 걱정을 줄여준다? 되잖아. 언제도 되잖아. 그치? 유니폼은 언제 입는 거야? 유니폼은 입어야 될 때 입어야겠지. 그치? 그렇게 접근하는 거 아니고요. 보자마자 무조건 what이라고 해야 돼. 왜죠? 왜일까? what은 얘들아 명사의 역할을 해야 돼. 우리 나중에 관계대명사에서도 배울 거지만 what을 주어, 보호, 목적어의 역할을 무조건 해야 돼. 명사야. when, where는 부사잖아. 소위 말해 이런 걸 무슨 형태를 해? 불완전한 형태라고 얘기해요. 즉 to where에 걸리는 뭐가 없어 지금? 목적어가 없잖니. 그치? 그러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목적어는 누가 역할을 해? 명사가 하잖아. 그치? what이 명사야? when이 명사야? what이 명사니까 이렇게 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자,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나는 모른다. 이건 쓰지 말고 그냥 봐. 나는 모른다. 뭘 몰라? 이건 해석으로 된다니까? What to do?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How to do?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둘 다 되잖아. What이 how야? 와, 왜? 두에 걸리는 목적 없잖아. 아시겠죠?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뭘 고를 수 있어야 된다. what을 고를 수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됐지?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의문사 투부정사는 이렇게만 정리하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은 파트고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뭐 진주어 진목적어는 이거는 뭐 가주어니까
진주어 쓴대. 뭐 가목적어니까 진목적어 쓴대. 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건 그냥 뭐 가주어니까 진주어 투부정사 써야지. 가목적어니까 뭐 진목적어 투부정사 써야지. 아시겠죠?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자, 형용사적 역할도 어렵지는 않은데 그나마 조금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봐봐. 형용사적 역할이라는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1번 명사수식 뒤에 보면 뭐 주격보호의 의미 그치? 뭐 이렇게 나와 있대. 이게 뭐냐면 명사수식이라는 걸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명사라고 수식이라고 해. 알겠니? 됐지? 명사 앞이 아니라 명사를 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거. 그쵸? 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형용사적 역할의 형용사적 용법의 명사수식이라고 한다. 그치? 그 위치만 하면은 너무 쉬워져. 이걸 보고 뭐라고 할 수 있어야 돼? 형용사적 용법 중에 뭐다? 수식. 왜? 투부정사 어디 있어? 명사 뒤에 있잖아. 그쵸? 네. 그럼 다음 페이지. 그럼 이건 뭐겠어? 그럼 주격 보호의 의미래. 그러면 아까랑 얘랑 이거 잘 들어? 조금 전문용어로 얘기하자면 아까 명사수식은 무슨 용법이라고 하냐면 한정적 용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주격 보호로 쓰인 걸 서술적 용법이라고 해요. 많이 나오지는 않는 문제인데 나오기는 해. 다음 중 서술적 용법인 걸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우리 뭘 알면 돼? 위치만 알면 판단해. 봐. 얘는 서술적 용법, 즉 주격 보호래. 그럼 봐봐. 화면 봐. 화면 보고 있어. 화면 보고 있어. 얘랑 다르잖아. 어떤 차이가 있어? 얘는 투 앞에 누구야? 제가 명사. 얘는 투비 앞에 누구야? 동사.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 근데 애들 이걸 몰라. 그치? 알겠습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니? 다시 갈게. 싹 다 주격보호 용법이래. 왜죠? 앞에가 누구니까? 동사니까. 누구니까? 동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분을 못해. 문법에서 중요한 건 뭐다? 자리야 얘들아. 위치야. 결국 우리가 문법으로 맞다라는 거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 자리인데 그 단어가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문법으로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A가 들어가 있어야 자리인데 B가 들어가 있어. 우리가 이걸 틀렸다고 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러면 얘는 앞에가 싹 다 동사니까 당연히 얘는 주격보호고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건 별로 없네. 그럼 여기 뭐 영작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네가 다 형용사적 용법일 텐데 그러면 다 어떤 모양일 거야? 뭐 투부정사 앞에 싹 다 뭐겠어? 명사겠지. 그치? 됐니?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게 완성된 문장 중에 이게 무슨 용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뭘 보고 투부정사 앞에가 명사네? 그럼 얘는 형용사적 용법 중에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이겠지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됐죠? 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부사적 역할은 아까 말했듯이 뭐다? 동사를 꾸며줘. 해석이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된다면 다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끔 이것도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잘 봐 얘들아. 봐. 집중. 얘는 어차피 소리니까 소리는 형용사잖아. 형용사 옆에는 무조건 부사겠죠. 그치? 그리고 얘도 뭐야? 부사잖아. 부사 옆에 당연히 부사겠지. 그치? 그치? 근데 가끔 이런 애들가 있는데 싹 얘는요. 박물관이라는 명사 옆에 있으니까 얘는 형용사적 용법일 수도 있지 않나요? 박물관이 배우냐? 그건 아니잖아. 지금 알겠지? 박물관이 배우는 건 아니잖아. 박물관이 어떻게 배워? 됐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돼. 그치? 그럼 이 문장도 마찬가지야. 혹시라도 이걸 봤을 때 쌤 형용사적 용법 아닌가요? 리미트가 명사잖아요. 제한이 목표를 달성합니까? 목표 달성 누가 해? 사람이 하겠지. 무슨 아시겠죠? 이해됐죠? 네. 됐니? 됐지? 네, 그래서 뭐 요건 당연히 어렵지 않다. 느낌 오시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결과 조건 형용사 수식이니까 요거는 그냥 요런 표현들 관용 표현이니까 요거는 암기하면 돼요. 뭐 암기까지도 아니지만 해석만 할 줄 알면 됩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부사적용법일 때 투투 구문, 이너프 투 구문 요거는 살짝 많이 나오니까 요건 살짝 알고 가면 돼요. 살짝. 이것도 어렵지 않아. 근데 조금 중요한 게 문제로 정작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몰라. 너희 얼마나 아나 보자. 투투 구문에서 문법 문제로 나올 만한 게 있거든. 뭘 것 같니? 투투 구문에는 뭔가 다른 문법이 있어.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돼. 투투 구문. 너무 몸에서 없다잖아. 이 해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투 구문은 자 봐봐. 그래서 이거 애들 실수 많이 해. 투투 구문은 앞쪽에 주어가 있잖아. 근데 투부정사에 걸리는 뭐가 있을 거야? 목적어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뭐다? 똑같아. 그러면 쓰면 안 돼. 근데 애들은 써. 그리고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많아가지고 쌤 앞쪽에 단수니까 단수 대명사로 잘 받았군요. 이러고 넘어가. 해볼게. 그 자동차는 너무 비싸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저렇게 문장 쓰면 맞다 틀리다? 틀렸다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왜? 이시 뭐야? 이게 자동차잖아. 그치?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봤을 때 쌤, 더 카는 3인칭 사물 단수니까 그렇죠. 이수로 잘 받았네요. 네. 잘 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받으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쓰면 안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반대로 다르면 써야지. 그치? 똑같을 때만 안 쓰는 거예요. 똑같을 때만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데 써서 나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다른데 빼서 나오기도 해. 그럼 이 문장이 이게 만약에 없다고 치자. 그럼 여러분들 이 문장을 맞다고 해도 틀렸다고 해야 돼. 틀렸다고 해야 돼. 왜? 저 문장이 맞으려면 어떤 문장이어야 돼? 주어가 목적어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저 문장 해석이 뭐야? 비서가 너무나 게을러서 뭐를 안 해? 비서가 비서를 안 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치? 비서가 너무 게을러서 일을 안 한다는 얘긴데 여기에서 이걸 빼버리면 무슨 문장인데? 비서가 너무 게을러서 비서가 비서를 안 한다가 돼. 말이 안 되죠? 즉 똑같을 땐 빼야 되지만 다를 땐 써야 돼. 근데 문제 어떻게 나온다? 똑같은데 써서 나오든지 다른데 빼서 나오든지. 알겠지? 근데 공부 조금 한 애들은 이건 안다니까. 투투 구문의 목적어가 똑같은 걸 안다니까. 근데 이건 거의 다 몰라 중3 애들이.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야. 투투 구문이 지금 요런 문법이 있지 얘들아. 그치? 이너프도 마찬가지야. 근데 애들이 그나마 문법 공부한 애들은 투투까지는 애들이 이게 똑같으면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너프는 전혀 인지 못해. 이너프도 마찬가지야. 이거 이너프로 해볼까? 애들은 뭐만 열심히 외운다? 형용사 이너프, 형용사 이너프, 형용사 이너프. 이것만 열심히 해요. 그래, 당연히 형용사 이너프야. 그래서 이번엔 해볼게. 자동차는 비싸서 내가 못 샀지만 펜 정도는 충분히, 그치? 싸. 제가 펜 정도는 살 수 있거든요? 알겠지?
그 펜은 충분히 싸. 가격이 싸서 충분히 내가 살 수 있대. 내가 자동차는 비싸서 못 사겠지만 펜 정도는 내가 살 수 있다. 이 문장 맞아 틀려? 밑에 이것도 틀렸다고 해야지. 왜? 이 펜이 이거잖아. 알겠어? 이너프 구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쓰면 안 돼. 너희 첫 시간에 나랑 만날 때 쌤이 말한 거 혹시 기억나? 문법학자들이 문법 되게 일관성 있게 만들었어. 막 만들지 않았어. 알고 보면 되게 공통점들이 많아. 그러면 얘네가 투투구랑 이너프투 구문이 같은 개념인데 왜 그러면 쓸데없이 투투만 목적어 똑같은 못 쓰게 만들고 이너프는 쓰게 만들고 뭐 굳이 왜 그렇게 만들었겠니? 그치? 그래서 둘 다 똑같으면 쓰면 되는데 안 된다. 그럼 반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을 때 쓰면 안 되지만 똑같지 않으면 뭐 해야 돼? 써야 되잖아. 이렇게 쓰면 이 문장 맞아 틀려? 틀리지. 왜? 이렇게 되면 무슨 해석이야? 그가 빠르게 달렸다. 뭐를 승리하기 위해? 그를 승리하기 위해 그가 빠르게 달렸다. 말이 돼야한데 안 되죠. 그치? 즉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달렸다. 뭐 이런 문장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투투 구문과 이너프 구문은 뭐만 우리가 좀 주의하면 된다. 목적어가 똑같아서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렇죠? 네. 그래서 투부정사는 요렇게 위치 그 다음에 좀 주의해야 될 거 요런 거만 조금 판단하면 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럼 우리 한번 해볼게. 자, 뭐 엎어서 틀린 것은 누가 봐도 뻔하겠지만 그치? 자, 용법 지금 용법 배웠으니까 용법만 해보자. 1번 저 투부정사는 뭐예요? 부사죠. 그치? 왜 문장 처음에 썼지만 콤마 있잖아. 그치? 2번은 뭐예요? 앞에 이거가 뭐야?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쟤는 뭐겠어? 부사겠지. 그치? 3번 뭐예요? 형용사겠지. 왜? 비동사 옆에 있잖아. 그치? 4번도 그렇지. 됐니? 5번도? 5번은 문장 처음이니까 부사겠지. 지금 이해됐습니까? 알겠죠? 그러면 뭐가 틀려? 3번이 틀려 당연히. 왜? 이거 간단하잖아. 이너프 라지가 아니라 라지 이너프겠지. 아까 형용사 이너프라고 했잖아. 이너프 형용사라는 거 없어요. 뷰티풀 이너프야 이너프 뷰티풀이야? 뷰티풀 이너프야. 알겠지? 이너프 뒤로 가야 돼. 앞에 뭐다. 알겠니? 다시 kind 너의 기준으로 kind 이너프야 이너프 kind야? kind 이너프. 알겠어? 뷰티풀 이너프. 알겠지? 스마트 이너프. 됐지? 그래서 뭐 문제는 되게 유치한데 1, 2, 3, 4, 5번 중에 문법 문제로 좀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죠? 실제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건 1, 2, 3, 4, 5번 중에 참고로 말하면 고등학교 때는 용법 한 문제도 안 나와. 지금 니네 사실 중학교 내신 좀 잘 보려고 쌤이 그냥 용법은 구구절절 알려준 거지 고등학교 때는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건 몇 번이야? 방금 했는데 1번? 왜 1번이 왜? 1번 안 나오는데 1번 안 나올 것 같은데 4번 나오죠. 여기다가 뭐를 쓴다? 이걸 쓴다고. 알겠어? 그럼 애들은 또 뭐야? 그 화장실은 너무 좁아서 뭐를 타고선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단데 그렇죠 쌤. 저 이슬 앞쪽에 화장실을 받는 건데 화장실이 3인칭 3을 단수니까 이수로 받아야겠죠. 조문장이 있으면 돼야한데 안 되지. 왜? 주어가 누구야? 화장실. 목적어도 누구야? 화장실. 똑같잖아. 똑같을 때 못 써. 이게 문제라고. 알겠죠? 됐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그럼 반대로 똑같으면 쓰면 안 되지만 다름 써야 된다니까. 이거 지금 3번 문장은 enough large로 썼으니까 틀린 거야. 당연히 large enough잖아. 맞지? 근데 만약에 3번 문장을 집중 large enough로 썼다고 치고 싹 이거 빼고 여기서 문장 끝났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맞다 틀리다? 틀렸다고 해야 돼. 왜죠? 이 스타디움 운동장은 충분히 커서 accommodation 무슨 뜻이야? 수용하다잖아.
근데 저렇게 쓰면 무슨 문장 된다? 이 스타디움은 충분히 커서 스타디움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말이 돼 안 돼? 운동장이 운동장을 수용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이 운동장은 너무 커서 무려 몇 명? 10만 명이나 수용할 수 있대. 그쵸? 네, 그래서 목적어가 지금 얘처럼 똑같으면 쓰면 안 되지만 얘랑 다르잖아. 다르면 오히려 써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문장 주의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투부정사를 잘 배우면 당연히 동명사든 자연스럽게 70% 이상이 겹치기 때문에. 그렇지? 98페이지 볼게. 자,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본다. 동명사 당연히 주어로 사용될 수 있고 보어로도 사용될 수 있대. 그럼 얘가 뭐겠어? 주어겠지. 왜 주어죠? 문장 처음이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아까 투부정사 주어일 때 뭐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수일치죠? 수일치죠? 아 물론 뭐 컴마도 맞지만 수일치지? 단수지? 동명사도 슉 단수죠? 됐지? 네. 그래서 문장 처음에 이렇게 쓰면 주어니까 단수, 문장 처음에 이렇게 쓰니까 추어. 얘는 뭐다? 보어래. 왜 보어야? 비동사 옆이니까요. 그쵸? 됐지? 네. 그래서 아까 주어는 똑같고 부정어도 무조건 앞에 와야 되지. 그치? 네. 되셨죠? 나중에 할 건데 지금 한 번 더 설명할게. 왜냐면 이게 문법이라는 게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야 되거든. 한 번 들었다고 아는 거 아니야. 봐. 투부정사는 부정 어디 와야 돼? 앞에 와야 되지. ing 동명사도 부정 어디 와야 돼? 앞에 와야 되지. 그치? 우리가 즉 not to, not ing라는 건 있지만 뭐는 없다? to, not, ing, not이라는 건 없거든. 이건 애들이 다 알아. 그쵸? 이거 웬만하면 아는데 근데 이게 너희가 이제 나중에 배울 투부정사가 먼저일 때는 뭐를 쓰죠? to have pp라는 걸 쓰거든. 그 다음에 동명사도 걔가 먼저면 뭐를 쓰지? having pp라는 걸 써요. 뭐 나중에 배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이들이 이걸 좀 실수해요. 앞에 건 실수 안 해. 앞에 건 실수 안 하거든. 이걸 실수해. 어떻게 쓴다? 얘들아 원래 동사일 때 내가 해볼게. 나는 너를 만난 적이 없어요. 부정 어디다 넣어야 돼? 부정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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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러니까 아이들이 뭐가 익숙하냐면 have not pp, have not pp, have not pp가 익숙한 거야. 알겠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완료 봤을 때 어디에 부정어가 들어갔을 때 여기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렇지 have not pp니까 얘도 to have not pp겠지. 마찬가지로 얘도 having not pp겠지 라고 하는데 그럼 봐. 저 위에랑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야? 저 위에는 뭐야? 쟤는 뭐야? have는 동사잖아. 그치? 밑에는 동사가 아니잖아. 그 밑에도 동사가 아니잖아. 동사일 때 부정어가 뒤로 가는 거예요. 이유는 부정어는 동사보다 서열이 낮아. 알겠니? 근데 반대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무슨 동사라고 해요? 준동사라고 하잖아. 그치? 부정어는 동사보단 서열이 낮기 때문에 뒤로 가야 되지만 준동사보단 서열이 높아.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쓰면 돼야인데 안 돼. 이렇게 써도 안 돼. 어떻게 써야 돼? 아까 투부정사 무조건 앞에 와야 된다 그랬지. not to지. not ing지. 마찬가지야. to have pp여도 not to have pp여야 돼. having pp여도 not having pp여야 돼. 알겠지? 그래서 투부정사 동명사는 완료로 쓰든 말든 무조건 부정어는 앞에 와야 되는구나. 요거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되셨죠?
그 다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암기 타임. 네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얘들아 이거 내가 물어볼게. 페이지 넘기지 말고 나봐.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실제로 느끼게 해줄게. 나봐 책 보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 동사를 물어볼 건데 이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건지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는 건지 대답해. 틀려도 돼. 대답 못해도 돼. 찍지 말고. 모른다고 해. 근데 내가 지금 너희한테 4가지 단어를 물어볼 건데 4가지 단어 중에 아마 내가 봤을 때 3명 이상은 맞춰. 또는 2명은 맞추든지 해볼게. 원투. 네. remember. 둘 다. 그다음에 plan. 위에 두 부분들. to. 그다음에 enjoy. 동명사. 봐. 근데 너희가 왜 이렇게 대답했는 줄 알아? 이제 내가 그 증거를 알려줄게. 이제 다시 물어본다. 고마워하다 appreciate. ing예요. 그다음에 주장하다 insist. 모르겠지. 주장하다 insist. 확실해? 맞아요. 자, 위험하다 리스크. 거절하다 refuse. 투부정사예요. 너희가 지금은 잘 대답을 못했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는 앞쪽에 가네. 보통 방금 처음에 물어봤던 뭐 want, 무슨 뭐 plan, 뭐 enjoy 이런 건 다 앞쪽에 나와. 그러니까 애들이 막 외울 때 앞쪽만 외운 거야. 근데 방금 내가 물어봤던 appreciate, insist 이런 아이들은 거의 다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막 외울 때 외워야겠다라고 해서 또 앞을 잘 외워. 앞은 외우는데 막 이제 외우는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힘들잖아, 그렇지? 그걸 학교 선생님도 다 알아.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 뒤에서 내는 거야. 이해되죠? 방금 공감했지? 그래서 스탑이랑 인조이만 백날 외우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네.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지? 애들 막 D나 이런 거 몰라. 알겠죠? 그래서 외울 때 확실하게 외우라고 했잖아. 이런 단어들은 뭐를 사용한다? ing만.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야. 원투오프 위시만 외우지 말고 그치? 뭐 해야 돼? 뒤로 갈수록 외워야 돼. 그러니까 꼭 원투 위시는 애들 투 다 알아. 리퓨즈 이런 거 모른다니까. 프리텐드 이런 거 모른다니까. 알겠죠? 왜냐면 얘들아 정확히 외우지 않으면 사람은 기억에 왜곡이라는 게 있어. 방금 너희가 리퓨즈를 정확히 외웠다면 리퓨즈 ing 봤을 때 에이 뭐야 리퓨즈 투부정사잖아 라고 잡아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리퓨즈 ing 어디서 본 것 같아. 그치? 자꾸 기억에 왜곡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되셨죠? 네,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외웠다면, 그치? 네, 당연히 정답을 빠바바방 맞출 수 있겠죠. 그치? 됐지? 네. 아시겠죠? 그러면 확실하게 외웠다면 이매진 보고 ing, 디사이드 보고 투부정사, 인조이 보고 ing, 호프 보고 투부정사, 엔드 보고 ing. 일촉컷이야 사실 이런 건. 이런 건 틀린다는 거죠. 왜 안 외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신경 쓰셔가지고 꼼꼼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네, 됐죠? 그 다음 자 얘네는 둘 다 되는데 얘네는 뭐에 따라 다르다? 둘 다 되긴 되지만 뭐에 따라 다르다? 의미상 다르다. ing는 싹 다 한 거야.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편해. ing는 했던 거 기억하거나 했던 거 까먹거나 했던 거 후회하거나 맞니? 투부정사는 아직 안 한 거야. 앞으로 아직은 안 했지만 앞으로 해야 될 거 기억하거나 해야 될 거 까먹거나 해야 될 거 유감이거나 알겠니?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했던 건지
앞으로 할 건지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아이들이 어떻게 구분하냐면 뭐 하여튼 뭐 과거 시제 보이면 다 한 걸로 착각해. 그래서 실제 기출에 어떤 문장이 나왔냐면 애가 학교를 가는데 forget 까먹었어. 뭐를 까먹었냐면 to gym uniform, 즉 체육복을 챙겨가야 되는 걸 까먹었어. 체육 시간이었는데. 그럼 걔는 까먹었으니까 forget이잖아. forget to wear야, forget wearing이야? 체육복 챙겼어, 안 챙겼어? 안 챙겼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치? 체육 들었는데 체육복 안 챙겼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원래 forget to여야 되잖아. 근데 애들이 앞쪽에 과거 시제 보이니까 과거니까 당연히 동명사겠지라고 얘기해서 forget ing를 골랐어. 그럼 forget ing 고르면 무슨 문장 되는 거야? 했던 걸 까먹은 거잖아. 체육복을 아예 안 챙겼어. 오늘 체육 시간 들었는데 이런 문맥이 아니라 지가 체육복 챙겼어. 챙긴 걸 까먹었다는 얘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체육복을 지가 챙겨놓고 오늘 체육 시간이니까 체육복 챙겨야지 라고 해놓고 챙겼다는 사실을 까먹었다는 얘기야. 말이 안 되죠. 알겠지? 오늘 체육 시간인데 체육복을 아예 못 챙긴 게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체육 시간에 체육복이 없었다는 문맥이 뒤에 나오겠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 뒤에 그래서 불분명하게 이제 취재위원들이 내기 싫으니까 뒤에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스크롤 되어 있자. 학교 선생님한테 혼났다는 거 내용도 있었어. 그러면 상처 생각해봐. 체육복을 안 챙겼으니까 선생님한테 혼났겠니? 아니면 체육복을 챙기긴 챙겼는데 자기가 챙겼다는 사실을 까먹었으니까 혼났겠니? 그렇지. 당장 체육 시간인데 애가 체육복이 없으니까 야 너 오늘 체육인데 왜 체육복이 없니라고 혼났겠지. 알겠죠? 됐죠? 그게 막 되게 애매하게 나와. 막 그런 거. 이거 칫솔. 막 칫솔 같은 걸로도 나온 적 있어. 칫솔. 막 자기가 막 치카 양치질.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어. 왜? 바로 자서. 그럼 얘는 양치질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사실? 안 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한 걸 까먹어야 돼. 해야 될 걸 까먹어야 돼. 이미 한 걸 까먹어야 돼. 앞으로 양치질을 해야 되는데 그걸 까먹었던 얘기잖아. 지금 이해됐어? 근데 거기도 ing 고르면 무슨 문장도 얘는 양치질 한 거야. 했는데 자기가 했다라는 사실을 까먹었다는 얘기야. 말이 안 되잖아. 엄마한테 왜 혼나? 양치질을 했는데. 이해됐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봐. 그래 여기 나왔네. 자 봐. 이거 기출예문 녀석이 나온 거야. ing야. 방금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렇지? 투부정사야. 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그렇지? ing야. 했어 안 했어? 이미 했어. 됐니? 그러니까 봐. already. 이미 얘는 칫솔을 샀거든? 근데 지가 사놓고도 산 사실을 까먹었대. 그래서 또 샀대. 이해돼? 근데 여기 만약에 to buy 있으면 무슨 문제인데 아직 안 샀잖아. 아직 안 샀는데 뭘 또 사.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자 집에 오는 길에 우유 사오는 거 까먹지 마. 그럼 우유 샀어 안 샀어? 안 샀으니까 사오라는 얘기잖아.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치? 근데 여기 ing 있으면 무슨 문제인데 까먹지 마. 네가 우유 샀다라는 사실을 까먹지 마. 너 까먹으면 안 돼. 너 우유 샀어. 이상하죠? 그쵸? 집에 오는 길에 엄마가 우유 먹고 싶은데 너 까먹지 말고 꼭 우유 사와라. 애가 아직 안 샀으니까 우유 꼭 사와라 라고 했겠지. 됐죠? 네. 그래서 했던 거냐 안 했던 거냐의 차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요거 이해됐지? 애들 이것도 요 골 때려. 스탑도 죄다 틀려와요. 사실 스탑이 더 중요해. 왠 줄 알아? 스탑이라는 동사 뜻이 너무 강해. 그렇잖아. 스탑이 뭐야? 멈추다잖아.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스탑 자체가 안 한다는 뜻이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야. 쌤, 스탑 자체가 안 한다는데 뭘 자꾸 하는 얘기예요? 봐. 그래서 스탑 많이 나와. 이거 할 거야야. 알겠어? 쌤, 스탑이 안 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저게 할 거야가 되나? 이제 설명해 줄 거야. ing가 진짜 안 한다야. 그럼 아까도 말했듯이 쌤 스탑 자체가 안 한다는 얘기인데 스탑 2는 어떻게 해요?
이거 하려고 딴 거 멈춘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물론 그 딴 걸 뭘 멈췄는지는 몰라. 알겠니? 됐죠? 그럼 봐. 자, 학교 선생님이 너희에게 느낌 오시죠? 학교 선생님이 너에게 스탑 투 스터디라고 말씀하셔야 되니? 스탑 스터딩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니? 스탑 투 스터디는 공부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라는 얘기야. 스터딩이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뭐다? 이거지. 이래야 너 이제 그만 놀고 컴퓨터 하지 말고 핸드폰 하지 말고 이제 공부 좀 해라라는 얘기라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스탑 ing는 진짜 저거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진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맞지? 반대로 이번엔 의사가 환자한테 아이고 술 좀 그만 드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 스탑 투 드링크야 스탑 드링킹이야? 그렇지. 이제 느낌 오시죠? 스탑 투 드링크라는 건 뭐 하라는 얘기야? 술 마시라는 얘기 된다고. 알겠지? 됐니? 막 환자가 왔는데 의사가 빨리 술 좀 마시세요. 빨리 가서 담배 좀 피세요. 빨리 가서 폐암에 걸려버리세요. 이상하잖아. 알겠죠? 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스탑의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다시 갑니다. 자, 이 stop drinking coffee. 커피 마셔 안 마셔? 안 마시겠다는 얘기야 이제. 알겠지? 근데 여기 보면 자, to ask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보겠다는 얘기야. 지금 방향을 물어보려고 멈췄다는 얘기잖아. 방향은 물어보겠다는 얘기예요. 물어보는 걸 멈추다가 아니라고. 알겠어?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됐지?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 역할하는 거 아시죠? 네. 당연히 전치사 요런 거 오면 이때는 투부정사 쓰면 되는데 당연히 안 되죠. 무조건 ing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표현들도 꼭 외워야 되는데 이거 어렵다 얘들아. 이거 진짜 외워야 돼. 왜 그런지 이제 설명해 줄게. 잘 봐. 이건 고등 기출이에요. 고등에서도 이거 많이 나와. 봐. 이것까지는 알고 있어. 아이들이 뭐다? 전치사 옆에는 to를 쓰면 안 되고 ing를 써야 된다라는 걸 그나마 문법 공부 조그만 애들은 알아.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from이라든지 of라든지 with라든지 by라든지 in이라든지 이런 단어 옆에 to를 썼을 때 바보가 아닌 이상 다 틀렸다고 잘 잡아내. 왜? 쟤네는 다 전치사니까. 알겠어? 근데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저런 전치사 옆에 to 쓰지는 않고요. 진짜 요 단어로 낸다라는 거지. 왜죠? 얘는 뭐도 있어? 부정사도 있고 뭐도 있어? 전치사도 있잖아. 그럼 만약 얘가 부정사라면 옆에 동사를 써야겠지만 전치사라면 ing 써야 되잖아. 근데 저 to라는 단어가 부정사인지 전치사인지 너희들이 어떻게 알죠? 한글로 써있나? 안 써있잖아.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 여기 나오는 to는 여기 있는 to는 여기 있는 to 여기 있는 to 여기 있는 to 여기 있는 to 여기 to 여기 to는 싹 다 뭐야? 다 전치사기 때문에 옆에 ing 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저런 아이들 옆에 동사 원형 쓰잖아. 하나도 안 이상해 보여. 알겠습니까? 하나도 안 이상해 보여. 그 증거 말해줄게. 화면 봐요. 화면 봐. 3번 문법적으로 맞을 것 같으니까.
맞을까 틀릴까? 3번 문장 문법적으로 봐. 니네 지금 나한테 지금 들었는데도 잘 모르잖아. 지금 들었다는 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지금 모르잖아. 그치? 애들은 뭐다? 그래서 함정파는 거야. 애들은 뭐다? 3번 문장 봤을 때 뭐만 떠올려? since에만 집중해. 그치? 이 단어에 집중한다고. since다. in 플러스는 연도니까 과거다. 그렇지. since 쓰면 주절에 뭐 쓰죠? 현재 완료 쓴다고 배웠잖아. 맞지? 그치? 그러니까 since 쓰니까 have pp 맞고. 그 다음 그래 이게 전치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에 만약에 reduce 이렇게 썼다면 당연히 틀렸겠죠. 하지만 얘는 전치사니까 옆에 ing 썼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은 since 보니까 현재 완료 쓴 거 맞고 전치사 by니까 옆에 reducing이라고 ing 쓴 거 맞다라고 넘어간다고. 이 문제 틀려요. 왜 틀리죠? committed to는 전치사예요. 알겠어? 전치사니까 protect 원형이 아니라 protecting ing 써야 돼. 이거 안 하면 절대 안 보여요.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committed to의 to는 전치사니까 ing 써야 된다. 이게 알겠지? 이거 문제 많이 나와. 이거 고등학교 실제 기출이야. 그래서 여기 있잖아. 여기 commit 있잖아. commit. 그치? commit의 to는 무슨 to? 전치사 to니까 ing. 그치? 됐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 엄청 중요하다. 그치? 네. 이게 가장 오답률이 높아요. 오히려 뭐 동명사가 주어일 때 단수 취급한다. 바보가 아닌 사람 누구나 다 알아. 그치? 그 다음에 동사 조금만 외우면 이 동사는 to 써야 되는데 이 동사는 ing 써야 되는데 다 알아. 정작 여기서 오답률 많이 일어나니까 이거 꼭 외우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동명사 쓰는 주요 구문. 네, 요거는 해석만 할 줄 알면 되겠죠? 네, 요건 독해도 많이 나오니까요. 요런 동사들은 요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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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풀어보자. 지금 하나만 풀어보자. 아니 2개만 풀어보자. 자 105페이지 6번 7번만 풀어보세요. 6번 7번. 네 6번 7번. 뚜루뚜루
뚜루뚜루. 자, 해볼까요? 네. 자, 6번. 다음 중 어법과 문맥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 to는 무슨 to? 전치사니까 ing. 그치? continue는 to, ing 둘 다 되죠. 이때 to는 무슨 to? 전치사니까 ing. 얘들아, 이게 지금 동명사 파트의 문제니까 죄다 ing로 쓴 거지. 이거 실제 스트럭처 종합형으로 깔아가지고 미킹해서 내면 이거 to pursue, 그 다음에 to live 이렇게 됐을 때 니네 이거 안에 못 맞춘다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 pretend to죠. 그치? 자, 정답이 4번이야. 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ing는 했다 안 했다? 했다잖아. 알겠어? 했다잖아. 그러면 이 문맥대로라면 얘는 어젯밤에 알람을 맞췄어 안 맞췄어? 맞췄어. ing는 했다라니까? 했던 거 까먹은 거니까? 알람을 맞췄어. 지가 알람을 맞춰놓고 맞췄다는 걸 까먹었다는 얘기잖아. 알람을 맞췄다 안 맞췄다? 맞췄다는 얘기잖아. 이대로라면. 근데 나 오늘 아침에 늦잠 잤대. 알람 맞췄어. 일어나야 돼 얘. 알겠습니까? 늦잠 자면 안 돼. 얘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늦잠을 잤던 건 뭐야? 지가 알람을 맞춰놓고 맞췄다는 사실을 까먹어서 늦잠 잔 게 아니라 알람을 아예 안 맞췄겠지. 그치? 안 맞췄으니까 뭐다. 알람이 안 울렸겠지. 그러니까 늦잠 잤겠죠. 그럼 알람 맞췄다 안 맞췄다? 문맥상 안 맞췄다 돼야 되니까 to set. 됐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거의 대부분 애들 그냥 휙 넘어가. 왜? 뭘 보고? 쌤 레스트 나잇이니까 과거니까 당연히 ing겠죠. 됐죠? 네. 그래서 정답이 4번. 자, 어법상 틀린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 have trouble ing 맞고요. 전치사 옆에 ing 맞고요. when it comes to ing니까 playing. 자, on a summer day I often feel like ing. 자, they look forward to ing. cannot but 동사 원형. 됐죠? 외우면 맞춰 이거 얘들아. 나 지금 뭐 한 번이라도 해석했어? 문법은 후학이라고 했잖아. 문맥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문맥으로 따지는 건 독해야 얘들아. 독해 파트에서 독해 실력을 열심히 뽐내세요. 가끔 애들 자꾸 문법에서 자꾸 본인의 해석 실력을 뽐내려고 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그렇게 문법에서 자꾸 해석 실력을 자꾸 뽐내시다가 고등학교 시험지 보여줬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자꾸 문법에서 해석 실력 뽐내시면 총 몇 문제야? 38문제인데 이런 가뜩이나 문법 이렇게 독해처럼 졸라긴데 이거 지금 여기서 그 해석 실력 뽐내시다가 총 38문제인데 30번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간 다 내서 내래. 그럼 애들 뭐야? 뒤에 10문제 다 찍어. 그럼 애들 몇 점 맞아? 한 40점 맞아와. 고등학교가 이래요. 중학교하고는 완전 달라. 알겠지? 그럼 반대로 제 시간 안에 풀고 점수도 좋은 애. 그치? 뭐 이런 애. 그쵸? 한 개 틀렸어, 한 개. 그래서 98점. 1등급. 얘는 뭐야? 문법 때 따다다다 수학처럼 오케이. 그리고 진짜 그 확보된 시간으로 독해를 열심히 해석력을 뽐냈겠죠. 알겠습니까?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얘들아 산수적으로 계산해봐. 독해 지문은 17줄에서 20줄로 구성된다고 쳤을 때 사람의 눈이 스캐너가 아니야. 레이저로 싹 이렇게 못 읽어. 누가 그렇게 읽어. 그치? 그러면 보통 1분 30초 2분 정도 걸린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문법 문제 14문제인데 그걸 똑같이 독해처럼 2분이라고 계산해봐.
그럼 아까 38문제였지. 한 문제가 똑같이 2분 안에 풀어낸다고 치면 몇 분이야? 2, 8, 16, 2, 3, 6, 76분이잖아. 그럼 아까 시험 시간은 50분인데 76분이라니까. 지금 알겠어요? 어차피 오바돼 시간이. 됐니? 그럼 반대로 독해 문제인데 해석 안 하고 정답 맞출 수 있어요? 그치? 그럼 보자마자 이 빈칸에는 이게 들어갈 거야. 천재 아니서 어떻게 알아? 고등학교 시험지 내신의 기준은 말 그대로 독해 실력에선 너희들의 독해력을 평가하겠지만 문법 문제에선 너희의 문법력을 평가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애들은 독해 문제는 독해력을 막 뽐내다가 문법 문제에서 자꾸 독해력을 뽐내니까 시간이 모자른 거라고. 알겠죠? 제발 명심하세요. 딱 1년 남았어요, 얘들아. 이거 뭔 얘기 아니야. 1년 금방 가. 그치? 너 내년에 이런 시험지 풀어내야 돼. 그쵸? 뭔가 잘못된 거 같잖아. 22번. 안 그래도 지문도 졸락인데 선지도 졸락이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같잖아. 이건 아닌 거 같잖아. 그치? 뭔 얘기 아닙니다. 명심하세요.